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그 동북공정의 허상규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신용우의 영토문화론, 만주에서 대마도까지. 만주에서 대마도까지 우리 땅이다. 그런데 그러려면 동북공정의 허상을 규명해야 된다. 세 번째 시간. 여러분, 지난번 시간까지는 이제 통일된 다목적 국가라는 그에 대한 중국의 역사인식을 알아봤어요. 지난 시간에.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지금 영역을 정해놓고 지금 이 안에 있는 건 다 우리 거다. 그건 안 되는 거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병광사지 연구 중심이 결국 그런 거예요. 한족 중국은 고구려가 고구려 현에서 시작해서 번창하였으나 한상은 활동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동북공정. 한족 중앙왕조와 신속관계를 유지하다가 멸망 후 유민은 한족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에 고구려 역사가 중국 역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결국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자고일해설에 그 고구려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좋아, 그렇다고 치자. 그럼 그게 아니라는 걸 밝혀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죠. 그쵸? 자, 이제 여기에다가 덧붙이는 주장이 있어요. 뭐냐면, 양춘길, 정철화, 이 동공정의 아주 주역들이에요. 이 사람들. 여기 마대정, 손진기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쓰는 그 덧붙인 거는 기원전 37년에 현토군 관할에 소수민족 정권을 세우고, 그게 이제 동북공정이라는 거예요. 고구려현이라는 거죠. 현토군 관할에 중국 동북지구에서 번성하며 현토군의 신화로 지속적으로 조공했다. 멸망할 때 유민은 약 70만 명인데 그중 50만 명은 중국으로, 즉 발해로 흡수되고, 그래 발해가 진의 역사라는 거예요. 50만 명이 발해로 흡수됐기 때문에 그거를 중국으로 흡수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라로 그냥 간 사람은 10만이다. 여기도 이제 웃기는 게, 왜 이민족한테 갔을까? 10만은. 신라는 이민족이라며. 그렇지만 뭐 하여간 그렇다 치고. 다음은 마대정의 주장이에요. 현재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19세기 이후 조선반도에서 중국으로 옮겨온 조선반도 남부의 고대 신라 후손들로 고구려인들과는 절대 다른 민족이며 중국으로 이주해온 시간이 제일 짧은 민족 중 하나다. 이건 뭐 앞에 동공정에도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손진기가 주장한 거예요. 기원전 37년에 주몽이 고구려 5부를 통일했으나 이것은 당시 현소군 영토, 즉 현재의 중국 영토에서 진행된 사실이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 주몽이 고구려 5부를 통일했어요. 기원전 37년에. 근데 아까 현토군 관할에 소수민족 정권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양춘길 정철화가. 이게 이제 고구려현에서 소수민족 정권을 세워서 번창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의 중국 영토에서 진행된 사실이므로, 그러니까 고구려가 현재의 중국 영토에서 진행됐으니까 현재의 조선과는 전혀 상관없다. 그 당시에 그 땅이 누구였고 그 당시에 거기 민족이 누구였냐가 중요한 거지, 현재 중국 영토에서 기원전, 지네 말대로 30년에 고구려가 생겼다고 칩시다. 현재 중국 영토에서 기원전 37년 지금부터 2000년 전, 2000 몇백 년 전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건 중국 역사지 조선과는 상관없는 거다.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교 학생도 웃어요. 그쵸? 고구려가 멸망 후 대부분 유민이 중화민족에 유입되었고, 왕치의 고려 역사 역시 백제, 신라, 일부 고구려인과 한인 후예들이 세운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도 또 지난 시간에도 누차 말씀드린 거예요. 고려 역사를 자기네 역사의 일부로 만들기 위한 포석을 계속하는 거예요. 얘들은 동북공정을 시작할 때부터 이 포석을 깔고 나왔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거에 아무런 대응도 지금, 아무런 반론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한족 중국 역사의 고구려현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자, 고구려가 현토군 관할에 있는 고구려현에 소수민족 정권을 세우고 중국 동북지구에서 번성한 거라고 딱 동북공정의 그 기초가 그거예요. 기저가. 고구려가 고구려에서 시작됐다. 자, 그러면 한족 중국 역사의 고구려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후한서랑 선화봉사 도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제는 조선을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현으로 만들어서 현토에 속하게 하였다. 즉 무제 멸 조선, 이 고구려 위현 사속 현토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잘 보면
무제가 조선을 멸망시키고 무제멸 조선, 이 고구려 위현이에요. 고구려를 현으로 만들었다 그랬어. 그래서 사석현토, 현토에 속하게 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고구려를 현으로 만들었다는 건 고구려가 이미 존재했으니까 고구려를 현으로 만들어서 현토에 속하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고구려가 없는 상태에서 고구려를 새로 만들었다면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고구려를 만들어서 현토에 속하게 했다 그러려면 위 고구려 현, 사속 현토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제멸 조선, 이거 고조선을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이 고구려 위현, 그리고 고구려를 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고구려가 이미 있었다는 얘기야. 이거를 중국이 모르겠어요? 알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 무제가 고구려를 설치할 때 고구려가 이미 존재했지만 그거는 고구려라는 나라가 아니다. 고구려를 국가가 아니라 부족 이름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현토군관할 소수민족을 세운 정권을 세웠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부족 이름을 고구려현을 만들어 거기 살게 해줬더니 이것들이 나중에 고구려라는 나라를 만든 거다. 그러면 만약에 부족 이름이라면 고구려현을 만들어서 고구려 부족을 살게 했다라고 기록해야지 고구려라는 부족 사람들을 고구려현으로 만들었다. 사람을 행정단위로 만들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때 고구려 부족으로 고구려현을 다 만들었어. 그랬다면 그 이후로는 고구려현이 아닌 다른 고구려는 등장하지 말아야죠. 왜? 고구려 부족들을 모아서 고구려현을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후한서에 보면 소제 시원 5년, 즉 기원전 82년입니다. 임등과 진번을 폐지하여 낙랑과 현토에 합병하였다. 현토는 다시 고구려로 옮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고구려 전체를 고구려현으로 만든 게 아니네. 현토군 내에 고구려현이 있는데 그리로 고구려를 그로 옮겼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 현토군이 더 크고 고구려가 조그만데. 그럼 또 다른 고구려가 82년에 존재했으니까 고구려가 그를 옮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그림 보시면 아잖아요. 자, 기원전 82년에 고구려를 옮겼어요. 현토가 다시. 그 고구려는 그 안에 있다고 분명히 아까 얘기했어요. 지들 기록에. 현토가 어떻게 이리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가 하면 삼국지 유서에 보면 한사군이 유만조선 영역에 설치되었고 기원전 75년에 현토군이 고구려 서북쪽으로 이동했다. 이 기록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랬냐면 한무제 2년에 조선을 정벌하여 유만의 손자 유거를 죽이고 그 지역을 위우거예요. 유거를 죽이고 그 지역을 분할하여 사군을 설치하였는데 즉 유만조선에 한사군을 설치하였는데 뒤에 이맥의 침략을 받아 군을 고구려의 서북쪽으로 옮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무제 이게 이제 한사군 설치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한나라가 들어와서 여기 있는 이 진조선, 박조선, 번조선 이 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우리는 옛날에 한나라가 다 멸망시켰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유만의 손자 우고를 죽이고 그 지역을 분할해서 사군을 설치했다 그랬어요. 유만조선이 번조선 요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유만조선에 한사군을 설치했다. 근데 이 맥의 침략을 받아서 이 맥은 누굽니까? 동이족 또는 맥족. 이건 우리 한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특히 고구려를 이 사람들은 고구려랑 부여를 이맥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이게 고구려의 침략을 받아서 군을 고구려의 서북쪽으로 옮겼다는 얘기거든. 물론 부여의 침략을 받았다 우길 수도 있어. 좋다. 부여의 침략을 받았다 우겨도. 어쨌든 간에 고구려도 부여도 침략을 받아서 군을 고구려의 서북쪽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그러면 현토군 내에 고구려현이 있는데 이맥의 침략을 받아 군을 고구려의 서북쪽으로 옮겼다? 그 고구려가 따로 있어야지 이 고구려현 서북쪽으로 현토군을 옮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토군 내에 있는 고구려현 서북쪽으로 어떻게 옮겨? 그쵸? 그러니까 고구려는 별도로 있었던 거예요. 기원전 75년에. 더더욱이 중요한 거는 바로 삼국사기에 보면 고구려의 첫 수도가 바로 이 북진 의무려산이에요. 그러면 이건 아주 명시되어 있어요. 삼국사기에. 고구려 첫 수도는 북진
북부여가 거기 생기고 그리고 고구려 거기 생겼다고 딱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북진의 문해산이 여기니까 한국지에서 유만조선, 즉 번조선을 멸하고 여기에다가 한상원을 설치했다 그랬거든. 그 현통으로 이 안에 있던 거네. 그쵸? 그 현통으로 이 안에 있던 거니까 고구려 서북쪽 침략을 봐서 고구려 서북쪽으로 온 게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미 고구려는 있던 거예요. 기원전 75년 이전부터 있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기원전 80여 년에 고구려로 옮겼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이미 있었어.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일개 행정구역인 고구려인이 본체를 침략해서 현토군을 그 안에 있는 고구려의 서북쪽으로 옮겼다는 말은 성립할 수가 없으니까 현토군에는 고구려라는 이름을 사용한 고구려는 만들었을 뿐이고 기원전 75년에도 고구려는 현토군과 무관하게 계속 존재했던 겁니다. 또한 고구려가 현토가 고구려 서북쪽으로 옮겼다는 것은 유만조선 자리에 현토가 있었으니까 의무유래산에 이미 고구려가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는 기원전 107년 이전부터 존재했던 국가로 고구려현에서 고구려가 번창했다는 동북공정의 기존은 의미를 잃는 거죠. 그죠? 그리고 삼국사기에 기록된 고구려 건국년도 기원전 37년 역시 재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다 끝나요. 아니, 고구려 건국년도를 재정립을 안 해도 지금 이 상황에서만 봐도 고구려현이 현토군 안에 있는데 고구려 서북쪽으로 옮겼다. 유만조선을 나눠서 여기서 한사군을 설치했다. 그런데 침략을 해서 고구려 서북쪽으로 옮겼다. 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고구려현에서 고구려가 생겼다는, 고구려현에서 고구려 정권이 생겼다는, 고구려에서 고구려라는 나라가 생겼다는 중국 동북공정의 첫 번째 기전은 이미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고구려 건국년도를 기원전 37년으로 해서 바꿔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자, 부여와 고구려 건국을 통해서 본 고구려 건국년도 재정의 필요성을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이제 중국 역사서에서 본 거고, 단재신체는 조선삼국사에서 뭐라 했냐면 고구려 건국년도가 기원전 190년 전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원전 37년으로 있으니까 우리나라 고대사가 정리가 안 된다. 그래서 나는 기원전 190년 전후에 고구려가 건국된 것으로 하여서 고대사를 서술하고자 한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한서 등을 근거로 해서 한무제가 조선 침략하기 전에, 즉 기원전 134년에서 126년 9년 동안 한무제와 동시대의 왕인 고구려 대주류왕, 대주류왕은 이제 나중에 보면 대무신왕하고 이렇게 합쳐서 적었다는 그런 왕인데, 대주류왕이 한나라와 전쟁을 벌였고 이 전쟁에서 고구려가 승리했다. 이 사실을 사마천이 사기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중국의 자기들의 수치스러운 일을 감추고 역사를 기록하는 소위 말하는 춘추 필법적 서술 때문이다. 물론 이 이론은 저도 아직 검토 중인 이론이에요. 저는 이게 사실 맞는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아직 확신을 못해요. 그렇지. 그래서 다만 고구려 건국년도를 바르게 정립하면 대주류왕은 대무신왕과 고구려 본계 혼합된 기록으로 서로 다른 왕이에요. 대무신왕과 대주류왕은. 근데 단재신체는 대주류왕, 주류 뭐 이렇게 쭉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설명하고요. 자, 어쨌든 간에 함사군이 설치되기 전 기원전 134년, 126년 9년 동안 한무제랑 전쟁을 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기록이 안 됐을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물론 신채호 선생 말이 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그분도 잘못 판단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북부여와 동부여, 그리고 고구려가 신조선 판도에 세워준 나라들인데 신조선이 부여가 되고 부여가 왕조로 나뉜 것인지, 부여는 신조선의 별명으로 부여라는 왕조 없이 이 세 나라가 되었는지 고찰할 근거는 없지만, 흉노 모든에게 파한 때가 기원전 200년경이고 동북부여의 분립 또한 기원전 200년경이니 후설, 즉 부여는 신조선의 별명으로 부여라는 왕조가 없이 이 세 나라가 되었다는, 지금 북부여, 동부여, 고구려가 되었다는, 그게 나는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라는 걸 또 조선상국에 써놓으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타깝게도 탕미국에서 온 동묘왕의 부여에서 동북부여가 분리됐다는 거를 간과하신 거예요. 신조선이 거기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조선상국사에. 그랬고도 여기 좀 이렇게 하시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부여에서 동묘왕의 동북에서 부여가 분리되고 북부여 해모수의 후손이지만
동부에서 자란 고주몽이 북부여가 세워진 북진 의무려산에 다시 가서 거기서 고구려를 건국한 거죠. 북진 의무려산이 북부여와 고구려의 그 건국한 그 수도라는 거는 삼국사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간과하셨던 게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런 실수도 하셨지만, 그렇지만 위에서 말한 저런 건 뭐 어느 역사책에는 뭐 실수가 없습니까? 다 실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단재 신채호 선생님을 아주 위대한 민족사학자라고 그래요. 그렇죠? 다들 그래. 근데 그 이론을 받아들여서 그 인용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왜?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순간 기존 우리 역사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신민사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민사학자 그 제자들, 이렇게 쭉 이어진 그 계통에서 만들어 놓은 그 역사는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왜? 아, 역사 바로 된다고 내가 뭐 여기까지 쌓은 공을 다 버려? 정말 학자라면 그걸 할 줄 알아야죠.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당장 기존의 기원전 37년에 고구려 건국연대부터 바로 잡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단지 신체를 서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근데 고름 둔다고 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확실하게 수습을 해서 치유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사학계는 그렇게 못하죠. 그게 커다란 맹점 중 하나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구려 대주류왕이랑 아까 말씀드렸죠. 고구려 대주류왕 그 대무신왕은 별개의 왕이다. 근데 이거를 하나로 만들어서 뭉뚱기르는 바람에 고구려 역사가 축소돼서 고구려가 기원전 37년으로 간 거다. 그 뒤에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기원전 134년에서 120년 이미 고구려는 그러면 기원전 37년 이전에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때가 대주류왕 시절이라는 거예요. 신채호 선생님은. 그래서 190년 땡겨서 역사를 적겠다 그러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나라랑 전쟁을 해서 우리가 승리했다. 근데 중국은 그게 부끄러우니까 사마천이 사기에다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다. 중국의 수천 일을 감추는 기록하는 위중국 휘치. 춘추필법적 역사소설 방법이다. 라고 하신 단재호 선생님 말씀을 진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동궁정도 지금 현재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도 전부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거니까 우리 거야. 쳐다보지 마. 이거예요. 꼭 어린애가 그 과자 한 봉지 갖다 놓고 앉아서 이 과자 내 손에 있으니까 다 내 거야. 돈도 아직 안 냈어. 엄마가 아직 계산도 안 했어. 근데도 어린애는 그 손에 자기께 들어오면 자기 거예요. 마트에 가서 먹고 싶다 그래서 그래 엄마 사줄게 집어. 딱 집었어요. 엄마가 아직 계산 안 했어. 근데 얘는 이거 내 거야. 그래서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딱 그건 거예요. 지금 중국은.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과연 어떻게 고구려가 고구려 건국연도가 앞당겨지지 않으면 왜 어떤 모순이 생기나 우리 역사 쭉 적어온 거에 또 그러면 어떤 일이 좋아지나를 다음 시간에 하면서 또 동북공정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